오늘 상해종합지수가 2%대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자신감이 너무 약해진 것 같은데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일자리 관련주 급등입니다. 사람인 HR, 에스코넥 등 일자리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움직임이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은행주 약세입니다. 외환은행 압수수색 소식으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삼성중공업 대규모 계약 해지의 약세입니다. 대규모 수주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진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조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개장 초부터 오는 은행주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사실은 낙폭으로 따지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환은행 압수수색 소식 이런 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배현철 대표가 금융주에 대한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요, 굉장히 이제 곤욕스럽고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악재라는 것이요, 한번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다니거든요. 오늘 은행주 쪽에서는 악재는 모두 다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외환은행부터 좀 점검을 해드리면요, 외환은행 오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 일부로부터 컴퓨터하고 사기 혐의로요,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좀 받았죠. 이런 것들이 그 외환은행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은행업종에 대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아마 내수경기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실적도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난주 보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시행허가 이제 드림허브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은행주 쪽에도 하락의 불씨를 장렬했는데요. 드림허브 출자회사 우리금융을 비롯해서 롯데관광개발에 대출을 내준 하나금융지주까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두 은행뿐만 아니고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했던 것들, 그다음에 PF 대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불씨가 좀 살펴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악재는 모두 다 나오고 거기다가 종합주가지수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좀 외면당하는 모습, 거기다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까지 좀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은행주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은.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만큼 이제 주가라는 것이 악재가 이제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추세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받고 있는 은행업종 악재의 어떤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 대책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대 업종 지수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라고 그러죠. PBR에 보면 0.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멘탈적인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격은 메리트 있는 모습인데 수급의 어떤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이요, 항상 꿈을 먹고 성장한다 그러면 이런 순주상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도 오늘도 보면요, 날씨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봄이 온 것 같은데 굉장히 춥죠. 증권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 것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은행업종, 봄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것 같은데, 마지막 그런 꽃샘추위가 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요, 민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은행에 이제 글로벌화되고 커져가는, 성장성 있는 그런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외환은행 같은 경우도요, 지금 사실은
하나금융에 인수되면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하고 큰 집하고 합쳐가지고 더 큰 집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형화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요,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좀 중의적인 대안으로 본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너무 많이 빠진다고 좀 매수하실 거 아니고,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린 대로요, 매수 시점은 빠지는 시점이 아니고 빠지지 않고 돌아서 나가는 시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한번 물러서셔가지고 좀 기다려볼 수 있는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까지도 돌아서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금융업종들 강하게 어떤 상승 발판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좀 꼼꼼한 터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관망하시고요. 희망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 봄이 가까이 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 싸다 이런 분들 참 많은데 요새 시장 흐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매매하기에 단순히 낙폭만 보고 단기 매매 들어가기에는 타이밍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쪽에도 악재가 나왔는데 삼성중공업 대규모 계약이 취소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악재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조선주 자체가 요새 최근 들어서 조정이 다시 좀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호 부장의 조선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장 종료 후에 이스라엘의 그 짐사로부터 2007년 10월에 수주받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중에서 5척에 대해서 공급을 해제하고요. 나머지 3척도 인도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을 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요번만이 아니죠. 3월 초, 3월 6일에도 그때 2조 대의 그 LNG, FPSO 4척 공급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STX 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도 꾸준히 계약 취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부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 해지된 것이 삼성중공업의 그 수주 잔고의 한 2.5%에 불과하고요. 또 이게 납기가 그전에도 계속 연기가 되었던 겁니다. 애초에 이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삼성 쪽에서는 이제 선수금만 받고 아직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5,500만 달러 선수금으로 하던데 이거는 삼성이 그냥 몰취하는, 그래서 오히려 삼성은 별로 나쁘지 않다, 피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삼성중공업 3월 들어서만 삼성중공업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해서 주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주목할 점은 요번에 3월 달에 2건이 아까 취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두 2007년, 그러니까 조선이 굉장히 화랑일 때 그때 발주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 계약했던 가격, 그게 지금보다 20-30%가 더 비싸다는 거고요. 따라서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 취소를 하고서 다시 계약을 해도 훨씬 더 이익이다. 그때 계약금이 한 5%대밖에 안 되니까 훨씬 이익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계속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취소는 2007년에 됐던 것 계속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2007년에 주문했던 게 지금 그렇게 잔고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그런 건수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조선주와 관련해서 조선업황 지금 그렇게 나쁠 것도 없지만 좋을 것도 없다라고 보고요.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으로 올라가기도 좀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렵다. 다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조선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또 이게 별로 그렇게 업황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그때 당시 같이 올라갔으니까 화학주란 말입니다. 화학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그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좀 땡겨서 작년 12월 달에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것들, 이게 어떤 조선주의 업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수 또는 그 어떤 분위기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성호 부장 언급한 대로 2007년도가 조선업 사상 최대 호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호황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불황 기간도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제는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 이런 인식은 많은데,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뭔가 눈으로 좀 확인하고 매매하자 이런 심리가 우선적으로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환율 다시 급등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조정받는 이유 당연히 뭐 외국인 매도에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 원인 중에 최근 들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환율 상승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주춤했었는데 달러원 환율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이 환율 관련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뭐 환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정확한 방향성을 좀 예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뭐 경기라는 것이 그 경제라는 것이 심리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대북 관계 리스크가 좀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는요 지금 유로판 악재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로서 형성했던 유로화하고 달러화를 본다 그러면은 달러화가 안전자산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니까 6원 정도 올라가지고 1117원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요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1100원대 이제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그런 무게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환율은 어떤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환율하고 관계가 우리가 사실은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또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관계돼 가지고 얘기할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수출 경기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차손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환차손이 좀 그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작년 8월 이후에요, 유로 외국인의 매수 차익 잔고가 한 3조 1천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환율이 1130원대 전후로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원 대 근처까지요. 1,050원까지 빠졌을 때는 환차이익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마 보니까 자꾸 환차이익 났던 것이요. 다시 환차손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1,130원대 근처까지 온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망들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나쁘지만 않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피해 업종으로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고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가격 메리트 있는 실적 향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당장 한 주만 놓고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메가저 펀드 환매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에 있을 경우에는요. 당장에 매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수혜주에 대한 논란은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다음 주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4월 초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약이 될 수 있는 좀 수출업종 등에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조금 좀 어려운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면마다 항상 다릅니다. 근데 생각해볼 분이 얼마 전에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경기 민감주 여전히 약세고 음식료주 낙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우리 시장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들은 계속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 닷새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제 700억 넘게 샀는데 오늘은 300억 넘게 팔고 있고 그 돈은 아닌 거. 창고로 봐서는 그 돈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외국인 수급 여전히 불안합니다. 뱅가드 펀드 얘기도 계속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성호 부장이 외국인 수급 좀 정리해 주세요. 지난주에 FTSE 지수 리밸런싱이 마감이 되고 이번 주 이제 새로운 지수로 그렇게 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매도 많이 나왔고요. 또 지난주 전체적으로도 외국인 매도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14일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공개하면서 이거 뭐 별로 혁신적이지 못하다라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나왔었죠.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였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도 사실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비차익 쪽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비차익 쪽에 몰리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12시 30분까지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매도한 게 2,357억입니다. 전체 외국인 매도가 2,514억. 거기에 뭐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의 94%가 프로그램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좀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 파는 것은 좀 의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파는 것은 그나마 좀 이유가 있었고요. 뭐 일각에서는 환율 얘기도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1월 달에는 또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갖다 팔았는데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갖다 판다는 것도 좀 상당히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사실 뭐 키프로스 악재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뭐 이유를 모르는 매도가 항상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외국인들의 매도 이게 뭐 나중에 어떤 이유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좀 바로 좀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2, 3천억씩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외국 매도가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 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뭐 지금 작년 10월 19일이 최대입니다. 735억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3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메릴린치 창구로 그 코스닥 종목 많은 종목이 이제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메릴린치가 바스켓으로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것은 뭐 실제로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매물은 9시 45분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상이 5개 증권사 창구에서 메릴린치가 자꾸 이제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물 출하가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은 외국인 매도는 뭐 나오더라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중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뭐 계속해서 그동안 뭐 외국인들이 사왔고요. 뭐 일각에서는 중국계 자금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물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 매물이 시장을 흔들어 놓는다 좀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좀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 매물이 좀 진정돼야 시장도 좀 안정을 찾을 건 뭐 자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낙폭 축소입니다. 낙폭이 축소되긴 했는데 역시 뭐 위로 1970포인트대 올라섰다가 지금 다시 밑에 낙폭을 많이 줄이는데 좀 한계가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자,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뭐 논란의 소지가 계속되는 부분, 예금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해라.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도 막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 시장 대응 전략도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키프로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식 투자 안 하면요. 키프로스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 이 이탈리아 밑에 조그맣게 있는 나라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유로연합 쪽에서 회원국이죠. 근데 그 국내 총생산보다 더 큰 170억 규모 유로 규모 고제금융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 보면요. 지금 이거는 제가 한번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볼 때도 예금자 입장에서 볼 때요. 자기 돈을 나라가 좀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키프로스라는 나라가요. 그 조세 피난처죠. 조세 피난처 예비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 쪽에 그런 지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로연합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조금 좀 이제 그 리스크를 좀 안게 해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좀 예금 금리에서 예금해서 것에도 좀 감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2만 유로 이하 면세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절충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게 되니까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그럼 부결이 됐으면은 당장 구제금융을 못 받을 거다. 근데 또 유로연합에서 볼 때는 당장 그 구제금융을 안 주면 부도가 나면은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정쩡하게 그렇지만은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제스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 유럽연합 쪽에서도 어느 획일적인 통합적인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 장관이요. 지금 이제 러시아에다가 구제금융을 좀 받는 것 대신에 너네가 좀 차가를 제공해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러시아가 2011년 말 현재요. 한 25억 유로 규모의 차관을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자금 들어온 것이 키프로스 은행에 한 200억 유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당장 이제 불똥에 불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러시아라든지 유럽연합에서 좀 어떤 수습해 가는 과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어떤 획일적이고 통일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찻잔 안에 태풍이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긴 한데요. 사실 뭐 항상 모든 것이 큰 사건들이 조그만 물씨가 작용해가지고 크게 되는 것이 그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요 키프로스의 어떤 영향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주식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되겠지만 지나가는 어떤 그런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정도 이상으로 그런 큰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시장 참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정말 뭐 꼼짝 못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성호 부장님 해법 좀 주세요. 자, 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 최악의 경우 이게 19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200일선도 그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하락을 정당화시킬 이유가 저는 별로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최근 키프로스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키프로스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도 0.2%에 불과하고 이게 저는 뭐 진짜 뭐 디폴트가 나도 큰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어떤 뱅크런에 대한 우려들이 다른 나라로 번지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 ECB에서 자금을 일단 은행인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에 유로그룹, 그러니까 유로존 재무장관들 회의죠. 유로그룹 회의에서 또 그런 소리가 나왔죠. 이거는 키프로스에만 해당하는 문제다. 다른 나라들에는 이렇게 예금자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배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키프로스라는 그 특이한 경제 상황, GDP의 8배나 되는 예금, 그 예금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검은 돈이라는 거죠.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라든가 이런 검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조세 회피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려고 이쪽에 왔고 그러면은 너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손실을 분담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차단막은 쳐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뉴욕 증시라든가 당사자인 유럽의 증시 또는 환율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변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키프로스에서 이번에 이게 부결이 됐지만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안 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도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이 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됐던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최근 들어서 터닝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어떤 숨겨진 악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관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최근의 하락은 어떤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수급 고임에 의한 매물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만은 수급에 의한 문제로 어떤 단기적인 하락이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펀더멘탈대로만 간다면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펀더멘털보다 더 떨어지거나 더 올라가서 또 버블도 만들어지고 또는 역버블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게 주식인데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을 둘러싼 흐름 자체가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조금 더 가리키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의 약세 요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수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 요인이 지금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과연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래도 계속 팔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